아니, 당신 아들이 그렇게 잘났어? 왜 내 딸을 무시해? 봄이 막 고개를 들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들어와 거실 바닥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다. 정순 씨는 그 햇살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를 꺼내고 정갈한 반찬통을 챙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처음 만나는 날인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내 손맛 보여드려야지. 식탁엔 노릇노릇 부친 동태전, 직접 담근 오이소박이, 그리고 새로 산 스카프가 놓여 있었다. 딸 유진이의 결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날, 드디어 양가가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밥 먹고 인사만 하면 돼. 딸 유진이은 출근 준비하듯 간단하게 화장만 했다. 하지만 정순 씨의 눈엔 그게 너무나 아쉬워 보였다. 얘야,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어른들 앞에 서면 그분들이 너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본단다. 엄마 또 그 얘기야? 그 얘기 또 해야지. 너 우리 집이 뭐 대단한 집은 아니잖니. 그럴수록 예의랑 태도가 중요해. 유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시어머니도 좋으신 분이라던데. 정순 씨는 대답 대신 살짝 입꼬리를 내렸다. 좋은 사람? 그건 만나봐야 아는 거지. 그날 점심 약속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정식집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고요하고 우아했지만 입구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묘하게 서늘했다. 유리문 안쪽엔 대형 꽃꽂이가 놓여 있었고 홀 곳곳엔 은은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다. 직원 안내를 받아 들어가자 사돈댁 쪽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 중심에 앉은 여인이 바로 박 여사였다. 박 여사는 단정한 파마 머리에 베이지색 자켓, 진주 목걸이까지 완벽했다. 첫눈에 봐도 나는 당신들과 달라요라는 냄새가 났다. 어머, 유진 씨 어머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살짝 위에서 떨어졌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이 엄마 정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젊으시네. 그 짧은 말 속엔 미묘한 비아냥이 숨어 있었다. 정순 씨는 웃음으로 응수했다. 어머, 감사합니다. 젊게 봐주시니 좋네요. 하지만 박 여사의 입꼬리는 살짝 올랐을 뿐 눈빛은 웃지 않았다. 잠시 후 웨이터가 음식을 내오자 식탁 위엔 고급 한정식 반찬들이 줄줄이 놓였다. 박 여사는 반찬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으며 물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결혼 준비가 참 힘들다죠. 우리 아들은 그래도 다행히 스스로 다 해왔어요. 성실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유진이의 예비 신랑 성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미정의 어깨는 살짝 움찔했다. 결혼 자금의 절반은 유진이도 함께 모았는데 박 여사의 말은 마치 우리 아들이 다 해줬다는 뉘앙스였다. 정순 씨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드님이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요즘 그런 청년 드물죠. 그렇죠? 유진 씨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던데 우리 성진이가 그런 부분도 다 챙겨줄 거예요. 그 말에 정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톡하고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식사 도중에도 박 여사는 끝없이 자신의 아들을 자랑했다. 우리 성진이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면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요.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가 회사에서도 평가가 좋대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진 씨 진짜 멋있어요.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박 여사의 시선이 유진을 향했다. 그래요. 그런데 유진 씨는 어디 나오셨죠? 식탁 위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정순 씨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냥 지방대 다니다가 바로 취업했어요. 아, 그래요? 요즘은 뭐 학벌보단 인성이 중요하죠. 그래도 우리 집은 교육을 중시하긴 해요. 박 여사의 말은 분명 예의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엔 뚜렷한 차별이 있었다. 정순 씨는 억지로 웃었다. 세상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마음 잘 읽는 사람도 있죠. 우리 유진이는 후자예요. 그렇죠. 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웃음은 날카로웠다. 그 순간 정순 씨의 머릿속엔 딸이 대학 졸업 후 첫 월급을 받아와 자기 손에 쥐어주던 날이 스쳤다. 엄마, 내가 번 첫 월급이야. 고마워. 그때 딸의 눈이 얼마나 반짝였던가. 그 아이를, 그 순한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들 속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순 씨의 가슴을 꽉 조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참자. 하지만 기억하자. 저 사람의 눈빛, 말투, 숨소리까지. 식사 막바지, 박 여사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집안은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결국 가정의 중심은 남자잖아요. 그 말에 정순 씨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렇죠. 다만 요즘 세상은 남자보다 현명한 여자가 가정을 더 단단히 지탱하더라고요. 박 여사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뭐 시대가 변했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저도 며느리가 현명하면 시어머니가 편하잖아요. 순간 박 여사의 손이 물컵을 꼭 쥐었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긴장선이 딱 하고 끊어졌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택시 안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뉘엿뉘엿 떨어지고 도심의 차량들은 느리게 움직였다. 엄마, 나 괜찮아. 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정순 씨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차가웠다. 괜찮을 리가 없지. 엄마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그냥 시어머니니까. 이해하려고. 이해는 서로 하는 거야. 한쪽만 참고 있으면 그건 억압이지.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다. 정순 씨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내 딸이 당하는 꼴 2번은 안 본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들렸다. 머릿속엔 박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진주 목걸이 아래로 비중 나온 콧대, 남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 딸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네. 정순 씨는 눈을 뜬 채로 이불을 당겼다.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중얼거렸다. 좋아요. 어디 한번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해봅시다. 그녀의 눈동자는 밤속에서도 번뜩였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본능적 결의. 그날 상견례는 끝났지만 복수의 시작은 이미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유진은 여전히 시댁에선 손님도 식구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발끝으로 걸어 들어가면 이미 시어머니는 부엌에 서 있었다. 이제야 일어났냐? 우리 집에선 일찍 움직여야 해. 신랑 밥은 내가 차려야지. 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쌀 씻는 건 좀 배우든가. 지난번엔 너무 질었어.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끝이 찬물 속에서 파르르 떨렸다. 쌀알 하나하나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냥 어머니께서 하시면 더 빠르지 않겠어요? 뭐라고?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참 건방져. 그래도 우리 집안 들어왔으면 좀 배워야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한결같이 날카로웠다. 유진은 늘 죄송해요 라는 말로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울분과 체념이 쌓여만 갔다. 명절이 다가오던 날이었다. 시댁 마당엔 배추 냄새와 고춧가루 냄새가 섞여 퍼졌다. 형님은 벌써 한쪽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유진에게 소리를 질렀다. 유진아, 그 배추 절이기는 했어?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절이는 거야? 이래서 친정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너희 엄마는 도대체 딸을 어떻게 가르친 거야? 순간 유진의 손이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제발 친정 얘기는 하지 말아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어색한 웃음만 지으며 다시 배추를 뒤집었다. 그 모습을 보고 형님이 비아냥거렸다. 어머니, 우리 유진이는 김장 말고 패션쇼가 더 어울리나 봐요. 손끝에 매니큐어 자국 아직도 있네. 그러게 말이다. 손톱은 언제 다듬었는지 살림꾼은 글렀지. 웃음소리 속에서 유진은 작아졌다. 아무도 그녀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다. 남편 민수는 그저 휴대폰을 보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수야, 내가 한마디만 해줘도 난 버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방에 들어와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왜 나는 늘 죄송하다고만 해야 할까? 왜 나는 가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외부인 같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아니야,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잖아.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손이 다 까지고 팔이 후들거리던 유진은 결국 친정으로 향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얼굴색이 달라졌다. 아니 얘 얼굴이 왜 이래? 눈이 부었잖아. 그냥 김장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게 피곤해서 그런 얼굴이냐? 정수는 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손등엔 굳은 살이 일어나고 군데군데 베인 자국이 있었다. 이게 뭐야 유진아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엄마.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누가 그래? 그 시어머니란 분이 그래.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말 대신 흘러내렸다. 정수는 그제야 모든 걸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다 이내 차갑게 굳어졌다. 그래서 그쪽 어머니가 뭐라디? 그냥 제가 살림이 서툴다고 친정에서 배운 게 없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친정?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래. 이제 보니 내가 너무 점잖게 굴었구나.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벽시계가 똑똑똑 울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 또렷해졌다. 내 딸이 그 집 가서 눈치 보고 손이 터져 피가 나는데 그쪽 어머니는 체면 타령을 해? 그녀는 소파에 앉아 딸의 결혼식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유진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유진아, 너는 항상 착하기만 했지.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져주는 법이 없어. 이번엔 엄마가 나설게. 다음 날 오전 정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사돈댁 번호를 눌렀다. 아이고, 사돈 잘 지내시죠? 유진이 얘기로 전화 좀 드렸어요. 예, 유진이 말입니까? 그럼요. 요즘도 잘 지내고 있죠? 아,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하죠. 살림은 어머니가 좀 더 가르쳐야겠어요. 그래요? 뭐든 배우면 되죠. 근데 말이에요, 사돈.
우리 유진이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김장 도우면서 손이 다 헐었다네요. 순간 사돈댁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아이고, 정순 씨. 그건 시집살이 좀 해봐야 철이 나서 그래요. 요즘 애들 너무 편하게 커서. 시집살이요? 그럼요. 저희도 며느리로 들어와서 다 겪었어요. 그래야 버릇이 들죠. 그 말을 듣자 정순의 입술이 굳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사돈댁 어머니, 우리 유진이는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힘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곧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눈빛이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정수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하나 나왔다. 그 안엔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 교회 권사 시어머니 사촌, 시장 상인회장 사돈댁 거래처, 구청 여성의 내 친구 미정.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상 좁다더니 정말 좁네. 그리고 한 줄을 새로 적었다. 복수 시작. 그녀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사돈댁 어머니 체면 좋아하시잖아요. 그 체면 내가 아주 단단히 구겨드릴 테니까. 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늦가을 바람이 골목 끝에서부터 휘몰아쳐 오더니 내 코끝을 파고들었다. 저 멀리 낙엽이 바닥에 구르며 뒹굴고 있었다. 나는 양손에 들고 있던 빈 반찬통을 꼭 쥐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속은 그보다 더 시렸다. 참는다. 참자 딸 앞이니까. 그렇게 되뇌며 자리를 지켰던 나 자신이 미웠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차마 뭐라 할 수 없었다. 딸이 사위 눈치를 보는 게 너무 뚜렷했으니까. 불과 1시간 전, 어머님 오셨어요? 딸은 문을 열며 반가운 척 웃었지만 눈가가 부은 게 바로 보였다. 나는 그제야 이상했다.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 말끝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다. 거실로 들어가니 사돈댁 시어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다. 치맛자락을 정돈하며 나를 힐끗 보았다. 어머,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그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은 싸늘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거 반찬 좀 해왔어요. 애가 요즘 바쁘다고 해서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본인이 배워야죠. 언제까지 엄마가 챙겨줄 수 있나요? 순간 공기가 확 달라졌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엔 가시가 서 있었다. 딸은 급히 말을 돌렸다. 어머님, 엄마가 장조림 진짜 맛있게 하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말이 무색하게 사돈댁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짠 거 잘 못 먹어요. 옛날 입맛이라 그런지 요즘 음식은 다 자극적이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한참 말을 잃었다. 그저 웃으며 그렇죠. 요즘 음식들이 다 그렇죠. 하고 넘겼지만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식탁 위 공기가 점점 싸늘해지고 딸의 웃음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졌다. 아가씨, 요즘은 뭐 배우러 다닌다던데요? 네, 요리 배우고 있어요. 요리요? 그건 참 잘했네요. 우리 집 며느리처럼 좀 실속 있게 배우면 좋겠어요. 괜히 겉멋만 배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머님, 안 그래요?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이건 대놓고 하는 무시였다. 예,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실용적인 걸 좋아하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식탁 아래에서 손을 꼭 쥐었다. 그때 딸이 조용히 내 다리를 툭 건드렸다. 엄마, 제발 참아. 그 손길 하나에 나는 더 아팠다. 딸이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딸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엄마, 미안해. 그분이 원래 좀 말이 거칠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있니? 괜찮아. 나도 이제 익숙해졌어. 그 말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익숙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엄마, 결혼이 다 그런 거래.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아니야. 그건 참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버스 창밖으로 비치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로등이 번지며 눈앞이 뿌얘졌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왜 저 아이가 저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지?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여보, 딸네 집 잘 갔다 왔어? 응.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별일은 없는데 우리 딸이 너무 눈치를 봐. 그 시어머니한테 말이야.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다. 에이, 요즘은 다 그런 법이지. 시댁이니 처가니 하는 게 어디 완벽하겠어. 나는 참다 못해 소리를 높였다. 그게 당연한 거야? 우리 딸이 밥 한 술 뜨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당연하냐고. 남편은 놀라며 나를 바라봤다. 여보, 진정해. 괜히 나서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모른 척 하자고. 그렇게 살면 평생 기죽고 살겠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내 손을 조용히 잡았지만 그 손이 내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았다. 탁자 위엔 오늘 들고 갔던 반찬통이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반쯤 남은 장조림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정성껏 만들었지만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서럽지? 나는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머릿속이 맑아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저 사람의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 거울을 바라보니 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참으며 살던 여자의 눈이 아니라 누구보다 단단해진 엄마의 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 미안해. 괜히 불편했지? 괜찮아. 근데 너 그런 말 쉽게 하지 마라. 무슨 말? 괜찮다고. 그건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딸의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조용히 사는 게 내가 무시당하는 걸 의미하면 그건 평화가 아니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다이어리 한 장을 펼쳤다. 이번 주 토요일 사돈댁 초대 계획 세우기. 그 한 줄을 적고 나는 펜을 꽉 쥐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그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그래. 이제 내가 나설 때야.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나설 거야. 우리 딸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게 그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랜 세월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풀리며 눈물이 흘렀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다. 딸아, 널 무시한 그 사람 엄마가 꼭 참교육 시켜줄게. 토요일 아침 집안은 고요했다.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주방은 이미 불빛과 칼질 소리로 분주했다. 양파, 마늘, 생강을 다지는 소리가 마치 오늘 벌어질 심리전의 북소리 같았다.
가스불 위에서는 국물이 자글자글 끓고 팬 위에서는 고등어가 살짝 노릇하게 익어갔다. 각 재료가 만들어내는 향이 집안을 채웠다. 그 향 속에서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만큼은 지난번처럼 참지 않는다. 식탁 위는 이미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딸이 좋아하는 장미 한 송이가 중앙에 놓였고 그 주변에는 고급스러운 접시와 유리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위치, 바로 가운데에 장조림을 올렸다. 지난번 사돈댁에서 짜서 못 먹겠다고 했던 장조림이었다. 이번엔 제대로 맛을 보도록 하자. 내 입술 끝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남편과 딸도 긴장한 얼굴로 주방을 지켰다. 딸은 오늘만큼은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듯 했다. 남편은 나를 슬쩍 쳐다보며 살짝 놀란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 눈빛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 오늘은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사돈댁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다이아 목걸이, 깔끔하게 다린 재킷, 손에 든 작은 명품 가방까지. 그 모습은 단정하지만 어느새 내 마음속의 긴장을 자극했다. 역시 체면 중시형 인간. 나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별 말씀을. 그날도 감사했죠.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훑었다. 커튼, 장식장, 벽에 걸린 가족사진 하나하나를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나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제대로 보여주자. 식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일부러 딸과 눈빛을 교환하며 첫 번째 심리전을 시작했다. 어머님, 이 장조림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간을 맞췄어요. 이번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잠시 침묵. 살짝 눈을 찡그리며 하지만 표정은 억지로 웃고 있었다. 어머, 이번엔 딱 맞네요. 참 맛있어요. 나는 미묘하게 웃었다. 작은 승리. 이제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됐다. 식사 중 나는 일부러 화제를 돌리며 말을 걸었다. 어머님, 지난번에 딸이 인사성 때문에 조심했잖아요. 그때 좀 마음이 쓰였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아,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렇죠, 농담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아무리 젊어도 마음이 곱고 진심이면 그게 진짜 인사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젓가락 위에서 멈췄다.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정적에 잠겼다. 딸은 긴장하며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나는 딸에게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나서서 바로잡을게. 나는 점점 더 미묘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어머님, 지난번 말씀하신 문화센터, 우리 동네 친구도 강사래요. 그분이 어머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품이 좋다고.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나는 딸을 향해 살짝 미소 지었다.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자. 그녀는 입을 다물고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 겉으로는 체면을 지켰지만 눈가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미세한 변화, 나는 놓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나는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다. 차를 내며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정말 오래간만에 즐겁게 대화했네요. 가끔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그러네요. 나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 한 방 먹였다.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 정말 시원했어. 나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기억해. 착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착하다고 바보처럼 살 필요는 없어. 식사가 끝나고 손님이 돌아간 후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오늘 당신 웃는데도 무섭더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진짜 예의야. 무시하는 사람에겐 웃으면서 참교육하는 게 가장 무서운 법이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다이어리를 꺼내 한 줄 적었다. 다음 주 사돈댁 2번째 방문 계획, 허세와 체면, 무너지기 프로젝트. 마음속에 쾌감이 밀려왔다. 복수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지. 토요일 아침 집안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과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거실 한쪽에서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는 점점 크게 느껴졌다. 부엌에서는 달콤한 차 향과 구운 디저트 향이 섞여 퍼지고 칼에 찍히는 마늘과 양파, 생강의 소리가 마치 은밀하게 긴장을 조성하는 듯 했다.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오늘 최종 참교육으로 그녀의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딸이 내 옆에서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오늘도 저번처럼 얌전하게 해야 하나요? 나는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딸. 오늘은 우리가 전략을 완전히 주도하는 날이야. 첫 균열을 만들고 그녀가 스스로 흔들리게 만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쾌하게 승리할 수 있어. 집안 곳곳을 점검하며 마음속으로 전략을 재확인했다. 식탁 위에는 은식기와 반짝이는 유리잔을 그녀가 무심코 바라보게 배치했다. 음식 하나하나의 색감과 질감을 조절해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먹는 순간 심리적 긴장감을 느끼도록 준비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과 그림자의 각도를 계산해 그녀의 눈빛과 손끝, 어깨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드러나도록 했다. 주방에서 나는 소리, 식기 접촉 소리, 차를 따르는 소리까지 세밀하게 의도적으로 조정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오늘 그녀를 흔드는 첫 번째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을 행동으로 연결해 최종 참교육까지 이어갈 거야. 초인종이 울리자 시어머니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진주 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옷매무새 하나하나에서 체면과 허세가 묻어났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눈빛과 손끝에는 긴장과 흔들림이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오늘 날씨도 좋고 잘 준비했네요. 딸은 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오늘 정말 떨려요. 나는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괜찮아, 딸. 오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날이야. 즐기기만 하면 돼. 식사 전 나는 은근히 심리적 압박을 시작했다. 커튼 사이 햇살이 그녀의 눈을 순간적으로 가리게 조절하고 식탁 위 장식과 음식 배치가 그녀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게 했다. 나는 편하게 앉은 척하며 그녀의 미세한 반응을 관찰했다. 시어머니는 작은 긴장감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음식이 평소와 다르다. 혹시 나를 시험하려는 걸까? 딸은 내 옆에서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엄마 이렇게 은밀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오늘은 우리가 관찰자이자 전략가야. 행동으로 나서지 않아도 환경과 작은 행동, 음식과 빛, 향만으로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어.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심리적 압박을 행동으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오늘 장조림은 특별히 달콤하면서도 약간 짭짤하게 조리했어요. 지난번보다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먹고 순간 당황했다.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과 어깨에 미세한 떨림이 드러났다. 나는 딸에게 살짝 눈빛을 보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은근히 비교와 압박을 섞은 화제를 던졌다. 어머님, 지난번 문화센터 강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들 어머님을 칭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모임에서는 조금 불편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며 얼굴이 굳었다. 억지 웃음으로 체면을 지으려 했지만 눈빛과 손끝, 어깨의 떨림, 몸을 뒤로 젖히는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식사 중 나는 모든 환경 요소를 심리적 무기로 활용했다. 햇살과 그림자가 시선과 표정을 압박하고 디저트 접시와 차향이 미묘한 불안감을 자극하며 주방에서 나는 소리와 식기 접촉 소리도 그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딸은 숨을 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작용하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오늘은 우리가 모든 걸 주도하는 날이야. 그녀가 흔들리는 걸 느끼기만 하면 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디저트를 내놓으며 결정적 참교육 한 방을 던졌다. 어머님, 오늘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자리 참 좋네요. 가끔은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죠. 혹시 지난번 제안하신 방식대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는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다. 억지 미소로 체면을 지으려 했지만 손끝 떨림과 눈빛의 흔들림, 몸을 뒤로 젖히는 긴장감으로 완전히 노출되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공개적 체면 붕괴. 이제 모든 것이 통쾌하게 끝났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갔지만 그 눈빛과 손짓, 몸짓에서 완전한 패배감이 드러났다. 속으로는 오늘 내가 완전히 당했구나. 이 집에서 더 이상 체면을 지킬 수 없겠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엄마 오늘 정말 시원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직접 보니 나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딸, 오늘 우리는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어. 다음엔 더 큰 승리도 가능하단 걸 기억해. 밤이 깊어지고 나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사돈댁 심리 균열부터 최종 참교육까지 성공. 내부 불안과 체면, 붕괴 완전 확인. 통쾌한 승리. 전략 완벽 수행 완료. 창밖 달빛이 들어오고 집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 마음속은 통쾌한 승리감과 전략적 성취감으로 한껏 차올랐다. 그날 저녁 집안은 고요했지만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공기가 남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은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오늘 있었던 사건의 그림자를 은근히 들이우는 듯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있는 나는 딸과 함께 오늘 일의 전말을 천천히 되새기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딸은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엄마 오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직접 보게 될 줄은.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딸. 오늘 우리가 승리를 거둔 날이야. 그녀는 스스로 체면을 잃었고 우리는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지. 나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처음 시어머니가 딸을 무시하고 냉대하던 순간, 딸이 상처받은 채 집으로 돌아오던 밤, 오늘 은밀한 관찰과 전략적 행동으로 그녀를 흔들고 체면을 붕괴시킨 순간까지
그 모든 감정과 경험이 한꺼번에 떠오르자 가슴 깊숙이 통쾌함이 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후의 후폭풍과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느꼈다. 딸의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렸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일로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딸은 메시지를 읽고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속삭였다. 엄마 이거 진심일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진심이든 아니든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균열은 이미 깊어. 그녀가 마음속에서 체면을 회복하려 해도 쉽지 않을 거야. 딸은 흥분과 설렘을 숨기지 못하며 내 옆에서 손을 떨었다. 엄마 이게 현실이라니. 이제 정말 그녀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겠죠?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응, 딸. 우리가 오늘 만든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심리적 균열과 주도권 확보,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까지 모두 포함된 완벽한 전략이야. 그날 밤 나는 몰래 창문 너머로 사돈댁집을 바라보았다. 거실 조명이 켜진 집안, 홀로 앉아 손을 턱에 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표정은 당혹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손끝이 떨리며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좋아. 그녀가 오늘 느낀 건 단순한 불쾌가 아니라 체면 붕괴와 심리적 패배야. 이제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어.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심호흡을 몇 차례 하고 있었다. 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지만 말 한마디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집안 공기는 묘하게 정적을 유지했지만 그 정적 속에서 시어머니의 당혹과 혼란이 느껴졌다. 다음 날 가족 모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로 나타났지만 오늘은 미묘하게 조심스러운 행동과 눈치 보기가 섞여 있었다. 말투도 평소보다 부드럽고 장난기 섞인 잔소리조차 억누르려는 듯 보였다. 딸은 나를 보며 속삭였다. 엄마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 보여요. 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딸.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온 거야. 오늘 이후 우리 가족의 권위와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어. 며칠 후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며느리와 손녀에게 불편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더 배려하고 조심하겠습니다. 딸은 메시지를 읽으며 흥분과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결국 그녀가 우리에게 굽혔어요. 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응, 딸. 오늘 우리는 단순히 승리한 게 아니야. 심리적으로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고, 이제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위치는 단단히 지켜질 거야. 그날 밤 나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사돈댁 후폭풍 완전 확인 체면, 붕괴 후 조심스러운 접근, 승리감 극대화, 딸과 가족의 관계 강화, 앞으로 주도권 유지 계획 수립 완료. 창밖 달빛이 들어오며 오늘의 사건과 승리감이 집안을 은은하게 채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딸을 안았다. 딸, 오늘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야. 심리적 균열, 전략적 통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연대감까지 모두 확보한 날이야. 이제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어. 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오늘 정말 통쾌했어요. 앞으로도 엄마랑 함께라면 어떤 상황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작은 일에도 눈치를 보고
말투와 행동에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가족 모임에서는 이전처럼 무례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딸은 내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가 만든 변화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딸, 오늘 우리가 한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야. 우리의 전략과 인내가 만들어낸 완벽한 결과야.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후로 몇 주간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변했다.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서는 먼저 배려하고 과거처럼 무시하거나 거만한 행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딸은 어느 날 소파에 앉아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어머님이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위한 초석이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